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12시를 넘었고, 아이고, 지금 2시 반 정도 됐네요. 좌정을 넘기고 새벽입니다. 새벽 3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은 잠시 오랜만에 통일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북한 노래입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북한 가수 리경숙 노래입니다.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잠시 오랜만에 북한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통일의 노래입니다. 결국 요즘 왜 제가 오늘 새벽에 북한에 있던 통일 노래 우리 다시 만나요 노래를 들었는가. 요즘 우리 남쪽에서도 그렇고 북쪽에서도 그렇고 어찌 보면 통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건기시 비서가 돼갖고 통일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잘 통일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가 한 5년 정도 단절되다 보니까 또 북쪽에서 김정은이가 남쪽을 통일의 대상도 아닌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별개의 국가, 적대 국가로 치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히 통일 이야기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통일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이 남과 북은 만나야 되고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은 결국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물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이나마 도움을 주고 민주적인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미력이 조금이나 조금의 제 노력을 투자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별 볼일 없는 유튜브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의 내란도 결국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계엄을 생각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남북이 만약에 분단이 안 됐으면은 감히 윤석열이가 계엄을 꼽겠습니까? 남북 그 대치 상황, 적대적 상황을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특검에서도 조사가 나오잖아요. 북한을 끌어들여갖고, 북한을 자극해갖고, 그러니까 북한에 무인기 보내고, 또 먼저 도발하고, 북쪽에서 먼저 오물풍선을 보낸 게 아니고, 윤석열 측에서, 남쪽에서, 먼저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하고, 그것도 엄청난 양을 투하한 거예요. 북쪽에. 남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먼저 그 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겁니다. 결국 북한이 어떤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결국 북한이 그걸 눈치채고 호응을 하는 거죠. 그래야 결국 그게 외환을 전쟁 도발을 유인하려다가 그게 실패로 끝났는데 결국 그것도 남북 관계가 적대적 상황이 되니까 그걸 저거에 어떤 정권전략이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남과 북은 적대적 관계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 통일은 한참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북 통일은 그러나 통일 이전에라도 어떤 적대적 관계는 해소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 평화를 이루게 서로 만나고 서로 교류하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야만이 다시 윤석열 같은 인간이 미치가이 같은 놈이 다시 안 나타나죠. 다시 어떤 북한을 이용해갖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그래갖고 어떤 죄 없는 어디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몰아갖고 대량 학살하게 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빨리 평화 관계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완전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북쪽 가수가 부르는 우리 다시 만나요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고향 그만하고 오늘의 그 주제는 그 썸네일에서도 제가 올렸지만은 딴지 일보만 믿다가 멀어져간 정청래의 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저께죠. 어저께 그 민주당 중앙위가 소집돼 갖고 그 정청래가 강행한 1인 1표에 대한 투표를 했죠. 중앙위원 그 온라인으로 중앙위원들이 온라인 투표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부결되었습니다. 정청래가 결국 꿈꿨던 정청래가 계획한 어떤 난이 실패로 끝난 겁니다. 진짜 저도 예상치 못했어요. 그게 아랫게 뭐 또 기각됐더라고. 그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 정청래의 그 1인 1표 강행을 반대하는 측에서 어떤 그 우리 그 유튜버 분들 어떤 소형 유튜버 분들하고 그런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 안 한 거죠. 직접 정청래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런 데다가 중앙위에서 과연 우리가 떴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반신반의했는데 좀 불투명하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위에서 완전히 부결됐어요. 정청래의 시도가 무산된 거죠. 이런 거 이것도 일종 사필 규정인 것 같아요. 사필 규정. 결국 정청래가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집계에 지가 넘어간 거예요. 이게 지 목적을 지 딴에는 자신했겠죠. 법원에서 기각도 됐겠다. 그러니까 오늘 뭐 중앙위에서 의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청래 측은. 그런데 적어도 완전히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거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찬성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중앙위원들이 부결시킨 겁니다, 이게. 물론
투표 결과를 보면은 찬성이 많아요. 많기는. 찬성이 뭐 70% 정도 나왔는데, 반대는 한 20몇 프로, 27%. 응? 특히 1인 1표, 2호 안건에 대해서, 2호 안건이 1인 1표에 대한 투표입니다. 2호 안건에 대해서, 이제 중앙위원회 총 인원이, 재적 총 인원이 596명인데, 그 투표 참여한 분들이, 참여하신 분이 373명. 그러니까 투표율이 62% 정도 돼, 62%. 근데 거기서 이제 찬성이 한 271표, 반대가 102표, 그러니까 72% 정도, 찬성이 72%, 반대가 27%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찬성이, 1인 1표 찬성이 많이 나왔죠. 앞쪽으로 물론 많이 나왔는데, 왜 부결됐느냐? 나도 처음에 이 의아하게 생각했어. 왜 이게 찬성이 그래도 어쨌든 70%가 나왔는데 왜 부결됐나 생각해보니까, 보니까 그게 아니야. 찬성이 물론 많이 나왔지. 찬성표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룰이 있다, 이게 룰이. 아무리 찬성이 많이 나와도 과반 이상이 나야 돼, 과반. 재적, 그러니까 590명, 재적, 중앙위원이 596명이니까 과반 이상이 나와야, 찬성표가 과반 이상이 나와야 이게 통과되는 거예요. 과반이 표가 안 나온 거죠. 응? 과반을 다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결되어 버린 거예요. 법을 딱 그래 만들어 놨어요. 이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 이상이 나와야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응? 결국 나가래 대본 거예요. 정책된 꿈이 나가래 대본 겁니다. 그러면 1호 안건. 1호 안건도 결국 부결됐어요. 정책에 올리는 1호 안건도. 그걸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진행해갖고, 이제 기초광역의원들이 그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할 때 권리당원들한테 100% 어떤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리당원들이 100% 이걸 후보를 선출하게 하는 그 안건을 올렸는데 이것도 결국 부결되었어요. 응? 정책내 이것도 야심차게 올린 건데, 응? 지금 말하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저가 이제 정책내 측이 유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권리당원들한테는. 근데 대의원한테 어떤 권한을 안 주고 권리당원한테만 100% 주는 그런 안건을 올렸는데 그것도 중앙위원들이 부결시켰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 1호, 2호 안건처럼 찬성표가 물론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과반을 달성 못했다. 과반에 실패했다. 그래야 결국 부결된. 물론 이게 보니까 어떤 약세지에 하도 반발이 심하고 나니까 또 수정을 했더라고 보니까. 수정을 했는데도 이 부결됐어요. 그 취약지역, 강원도라든지 TK, PK 지역에 대한 대의원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두는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갖고 올리는데도 결국 부결됐어요. 그런데 우리 자세히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물론 찬성표가 물론 많이 나왔죠. 70% 나왔는데, 왜 이제 부결됐냐? 그건 이제 법이 그래 만들어놨어요. 과반이 나와야 되는데 과반이 안 나온 거예요. 과반을 다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심히 쳐다보면은 투표율이 엄청나죠, 투표율이. 중앙위원들의 투표가 엄청나잖아요. 과거의 전례에 비해서 볼 때 중앙위원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정책내의 뜻이 꺾인 거예요. 투표율이 62%밖에 안 돼. 62%. 과거에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의 이런 투표를 볼 때, 그때는 80% 이상이 나왔다고.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그때도 1인 1표에 대한 투표 있었잖아요. 대폭 그때 축소했잖아요. 이재명을 축소하는 그 투표에서도 중앙위원들이 몇 프로 참여했는데 80% 이상이 참여한 거야, 그때는. 지금 62%밖에 안 돼. 결국 투표율이 낮아진 거죠. 그것을 그래가지고 결국 부결된 거죠. 결국 이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사실상 투표를 안 한 사람은 사실상 동의 안 한다는 거죠. 정책내의 강행, 안건에 찬성 안 한다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책내의 강행하는 겉으로 볼 때는 뭐 찬성이 한 70% 나왔지만은 참석 안 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같이 토탈에 전하면은 반대표도 상당히 낮다는 거죠.
투표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 숫자까지 포함하면 반대가 상당히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 왜 부결시켰는가? 투표를 안 함으로써 이게 온라인 투표 온라인. 예? 그냥 집에서 앉아서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 핸드폰 두드리고 자판만 두드리면은 투표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찬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왜 안 했겠습니까? 대다수가. 그건 40% 정도 되는 사람이 40% 되는 중앙위원들이 투표를 안 한 겁니다. 투표율 62% 나왔으니까 그건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 온라인 투표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정청래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 그런 의사표현을 한 거죠. 그래야 부결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정청래에 대한 정청래 작년 8월달에 취임했으니까 그건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죠. 4개월 정도의 정청래의 성적표예요, 성적표.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이 보니까 어떤 분들이 중앙위원이냐. 뭐 국회의원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 아닌 원외위원장도 당연히 중앙위원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뭐 보좌관들도 일부 또 중앙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국회 보좌관들도. 왜 사실상 민주당을 이끄는 핵심 계층이죠, 이게. 이분들이 민주당을 이끄는 핵심적인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상 정청래를 불신한 거예요. 그냥 정청래의 성적표 4개월 동안에 정청래가 불만이 터진 거예요. 이 안건만 불만을 표시한 것도 아니고 정청래의 대표 수행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다. 말로만 떠들고 실질적인 일은 안 하고 그러고 대통령실하고 전혀 보수 안 맞추고 엇박자 내고 그런 걸 지켜봤죠. 중앙위원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인 정청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게 이번에 부결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런 결과를 예상시 대부분은 누가 다 통과되리라 생각한 거지. 그런데 완전히 반대이라는 거죠. 완전히. 응? 그리고 또 이런 결과를 예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정청래 이런 1인 1표에 대한 강행이 별 반대가 없었는데 차츰 이게 문제점이 생기고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소통의 문제, 당원들의 설명, 이해를 안 구하고 무조건 강행하고 그리고 한 달만 더 10월달 당비에 한 달만 내는 사람한테 여론조사 참여하게 그런 허용을 해주고 여러 절차적인 문제점이 노정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민주당 내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또 중앙위원들 또 국회의원들 지역 원외 위원장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거는 문제 있다 생각한 거야 이게 정청래가 하는 강행 처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가 계속 늘어난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원 소수도 늘어나고, 일반 국회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한테도 그런 정청래 이번 안건에 대해서, 이런 일표제는 찬성한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 이런 일표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지금 급히 서두르나, 그래 급한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더 수기하고, 논의를 거치고, 그 문제점도, 이런 일표제를 함으로써 노동되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유령 당원들이 유입을 못 막는다든지, 그 국민의힘처럼.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이렇게 강요하느냐, 이거죠. 그런 걸 보완하면서, 그런 걸 방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강행하니까 반대가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부결을 예상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부결된다. 중앙위에서 통과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벌써 예상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 부결로
정청래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딴에는 딴지, 원래 정청래가 초선들, 어민들 모임에 가고 그래야 자기 공헌했잖아요. 딴지일보, 그 여론만 보면은 된다. 거기 딴지일보가, 거기, 여론이, 여론이다. 응? 그 딴지일보 여론만 믿다가 결국 정청래가 패배한 거예요, 정청래가. 응? 결국 이건 뭡니까? 딴지일보를 김호준이 운영하는 거예요, 김호준이가. 그리고 정청래 패배도 되고, 정청래를 뒤에서 밀어주는, 빨아주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김호준의 패배다, 이거는. 정청래의 패배도 되고, 동시에 김호준의 패배다. 이번 부결은. 그러니까, 이번에 대체 이것도 그때도 갈린 거죠. 응? 그때 박찬대하고 올 8월 달에 정청래가 나와서 대표 경선할 때도 유튜브들이 갈렸잖아요. 대형 유튜버들은 주로 정청래를 지지했고 중소형 그 작은 채널들, 작은 유튜버들 그런 분들은 또 대체로 보면은 박찬대를 지지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보면 대형 유튜버들은 정청래의 어떤 강행을 1인 1표 강행을 지지했고 대체로 보면은 거기다 중소형 밑에 좀 작은 채널들은 주로 친명 채널들이죠. 친명 유튜버들이죠. 친명 유튜버들은 강해서 안 된다. 1인표 반대다. 지금 해서는 안 된다. 1인표에 지금 찬성은 하지만 언젠가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 정청래 연인 꼼수가 있기 때문에 연임을 노리는 꼼수이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린 거죠. 찬반이. 결국 이제 대형 유튜버들이 패배한 거죠. 김호준, 하청. 대체로 대형 유튜버들 보면은 김호준, 하청 유튜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김호준 패거리들. 김호준하고 같이, 김호준, 하청 유튜버들. 그 유튜버들이 패배한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잠시 봤는데 유튜버들 보면 이 대형 유튜버들 자주는 안 보는데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막 비웃더라고. 하바리 유튜브에서 하면서, 응? 대형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하바리 유튜버들, 너가 정청래를 비난하는 건 갈라치기다 하면서, 응? 너가 뜻대로 될 줄 아나 하면서, 하바리 유튜브들 하면서 멸시하고 그랬다. 이번에도 그러더라고. 응. 결국 그들이 저건 승리를 장담했지. 당연히 이게 중앙위에서 가결될 줄 알았지. 적어도 놀랐을 겁니다. 완전 충격 받았을 거예요. 그래, 저도 미련 하나가, 응? 이번에 정청래 난해 비판하고, 1인표 강행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 응? 저도 계속 영상을 올리고 했는데, 이번에 어떤 부결됐으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조금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결된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큰 힘은 못 줬지만은 조금이나 나도 미력이나마 보탰다. 부결되는데, 그런 어떤 보람을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결되고 나서 정청래가 언론에 나와서 이제 발언하는 게 나왔어요. 그 소감을 이제 자기가 부결되고 나서 어떤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얼굴 보니까 죽은 얼굴, 완전 좀 기가 빠진 어두운 얼굴이야. 기도 빠지고 기가 팍 죽었더만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말하는 투도 기가 죽어갖고 힘이 없고. 완전히 기가 죽은 그런 모습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1인 1표는, 어쨌든 이번에 1인 1표 부결됐잖아요. 중앙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준 거지. 그러니까 이제 1인 1표는 다시 올리기가 좀 곤란하다. 다시 어떤 중앙위 올리기가 부담스럽다, 어렵다. 그래서 솔직히 하더라고요. 사실상 올려봤자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지가 봐도. 1인 1표가. 하고 이제 그 어떤, 그것도 한 개, 안건이 있잖아요. 지방선거, 룰 개정하는 거. 그거는 올리겠다. 다시 한번 수정해갖고, 그것도, 그건 어떤, 내년 당장 또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그 어떤 좀 더 수정해갖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뭐 수정 좀 해갖고, 뭐, 응? 내가 권리당원이 100% 이제 행사하는 걸, 지방의원들 선출할 때, 지방 선출할 때 권리당원들이 100%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그 수정안도, 그건 올려보겠다. 다시 좀 수정해갖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완전히 뭐 기가 빠지는 거는 우리, 자기도 충격 먹은 거지, 완전히. 저 어느 생에 예상 못했을 거예요. 패배할 줄은, 부결될 줄은, 정선에는. 결국, 이번에 이런 사태가 결국 중앙위에서 부결된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결국 정청래의 과욕입니다, 과욕. 과한 욕심이 화를 자초한 겁니다. 정청래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이거는. 전혀 시기도 안 맞고, 그 1인 1표의 강행이라는 게 전혀 그걸 할 그런 계제가 아닌데, 얼마든지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토론을 하면서, 여론도 보면서, 반대 여론도 이제 설득해 가면서, 그래 해도 늦지 않은데, 다른 산적한 현안들이 천진데, 내란 척결이라든지,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얼마나 산장이 빨리 시급을 요하는 그런, 현안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안 하고, 이거부터 하려니까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당원들이 지지도 못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소수 김어준 팬들, 그런 당원들이나 저거를 지지하는 고수 당원들이나 지지할까, 전체적인 당원들을, 지지율은 못 받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1인 1표 이게 다 모든 사람들 지지는 욕망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기와 순수성, 진정성에서 의심을 산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자기가 대의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표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자기 차후에 내년 8월달에 대의원의 어떤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저거 팬덤들, 김원준을 따르는 그 팬덤들 어떤 당원들이, 힘을 가중칠 당원들한테 더 힘을 주갖고, 자기 당선을 유리하게 하게끔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다 그게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당원민주주의 떠들어지는데, 그거는 헐도 명분이고, 결국 자기 연인을 위해서 그렇게 꼼수를 부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의심을 샀고, 사실상 연인 꼼수를 보고 있는 거죠. 반대한테에서는. 말로야 그때 당원 민주주의를 위해서 떠들지만, 그거는 허울 좋은 명분이고, 빚 좀 개사오고, 그거는. 누구나 그때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독재가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도 독재자들도 항상 말로는 민주주의 떠들었어. 민주주의 한다고. 그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안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청래도 지금. 말로만 민주주의. 룰을 저한테 유리하게 바꾼 게 민주주의입니까? 물론 1인 1표는 언젠가는 달성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돼.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되고, 어느 정도 취약 지역에서도 당세가 늘어나고, 지지자들, 당원들이 많이 확보되고, 이러면은 언젠가는 그거 없어져야 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지.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지, 이게. 결국 자기들도 그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이번에 중앙위 올릴 때도 수정안을 냈잖아, 수정안. 정의연책에서. 적어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거지. 그러니까 취약지역에 대한 어떤 TK나 PK, 강원도 지역에, 대원들은 옛날처럼 기존의 그것처럼 대원들한테 가중치를 준다. 그거 수정안을 낸 거야. 적어도 인정한 거야, 문제점을. 그러나 그거조차도 부결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진정성을 못 보여준 겁니다. 당원들한테 신뢰를 못 준 거죠. 연인 꼼수라는 그 장벽에 가로막힌 거라니까. 꼼수를 정확하게 반 거지, 당원들이.
그걸 극복 못한 겁니다. 결국 자기는 포기한 거잖아. 원래는 자기가 연임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건데, 사실상 그 말은 못하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 이제,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실현하는 것 하면서, 포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어떤 연임을 꿈꾸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쯤 되면 사퇴가 답 아닙니까? 예? 정세현 대표가 이쯤 되면 이제 사퇴하는 게 답이 아닙니까?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겁니까, 앞으로? 리더십에 심리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금. 그래 강행 처리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당 내에 어떤 분열만 일으키고,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켜갖고, 돈은 돈대로, 그것도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이번에 그 투표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뭐 온라인 투표지만은,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문제가 이번에 있던 1인 1표에 대한, 1인 1표 강행에 대한 그 강행 처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천지가 계속 터지잖아, 사고가 지금. 제가 어저께도 영상에 올렸지만은, 계속 지금 뭐 최강욱이부터 시작해갖고, 최민희, 또 누굽니까? 장경태, 그 다음 또 아랫게 그 문진석, 계속 국회의원들이 사고치고, 난리 구슬 지기잖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는 그런 사고가 자꾸 터지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터지면 그 제대로 대처하고 책임을 묻고 벌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거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겨버리고 시험하면 떼고 지나면 그냥 여론이 잠잠하면 그냥 끝나기만 바라고 징계를 주더라도 청와대 같은 그런 경우는 그냥 손방망이 처벌 뭐 다음 건 1년 정지로 끝쳐버리고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야. 기강이 안 쓰는 거야. 그래 자꾸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산업재해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씁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 일 나가서 집에 건강히 못 돌아오고 참 죽음이 돼서 집에 못 돌아오는 그런 사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그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산업재해도 그래요. 사고가 큰 사고가 터질 때는 그 전에 사고의 징후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조그만 사고가 계속 터집니다. 그런 건 이론이 있어요. 그 안전사고에서도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큰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는 큰 사고가 당장 금방 큰 사고가 바로 터지는 게 아니고 대형재해가 터지는 게 아니고 조그만 사고가 생기다가 자꾸 거의 생기다 거의 결국엔 큰 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제대로 대처하고 예방을 하고 단도를 했으면 큰 사고가 안 터지는데 그냥 막 넘어간다는 거지. 제대로 대처를 안 하고 조그만 사고니까 그냥 막 그냥 막 넘어간다는 거지. 제대로 그 안전관리도 안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안에서 이 사고가 터지는 것도 제대로 대처를 하나의 그 사고가 터질 때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다음 사고가 안 터지는 겁니다. 그냥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벌 줄 사람 벌도 안 주고 책임을 안 물으니까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산업재해 터지는 거 똑같은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지금. 이번에 강행 처리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총체적 위기에 당을 운영하는 데서나 어떤 문제가 자꾸 노정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또 무능하다. 이런 상태인데 무엇으로 그걸 극복하겠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능력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사태만이 답이다. 이거 사태만이. 응?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어갖고, 응? 당을 분열시켰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정청래가. 그러니까 지금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해갖고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한간에 그 집권당인데 집권 초기에 뭐 비대위가 쓰면 뭐 체면이 안 쓰니 뭐 문제가 있니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 비대위가 뭡니까? 비상대책위 아닙니까? 비상대책위. 지금 비상시기라니까? 비상상황이에요, 비상. 민주당 지금 비상이라는 비상에 걸린 거예요. 위기에 왔다, 통찰적 위기가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대위가 설치돼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비대위가 안 되면 어떤, 당연 당규를 바꾸든지 해갖고 무슨, 조기 전당대회를 해갖고 새로운 대표를 뽑든지, 뭐 비대위를 하든지 어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뭐 새로운 대표를 뽑든지, 빨리 새로운 지도체제가,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 대표를 물러가게 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뭐 비대위가 됐든 뭐 조기 전당가 됐든 안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겁니다. 정책 대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근데 뭐 집권당이니까 뭐 비대위 이제 정권 초 1년도 안 됐는데 비상 대책위를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런 말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뭐 1년이 지나도 6개월 지나도 지금 현실이 지금 비상 상황이라니까 민주당 현실이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니까 새로운 대표가 나와서 제대로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이재명 정권을 뒷받침하는 정당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지도부가 새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치거리 안 하고 엇박자 안 내고 그런 정상적인 집권당의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재명 정부도 더욱더 성공할 수 있고 실패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 대표 체제 계속되면은 이재명 정부의 선거도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도 압승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도 과연 뭐 압승하여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정책 대표 체제에서 아무리 내년 6월이 대통령의 임기가 딱 1년 되죠. 1년, 내년 6일이면.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는 집권당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선거라는. 까봐야 알아. 그러고, 지금 임기 5년의 대통령 아닙니까? 5년의 대통령인데, 임기 5년 금방입니다. 응? 그럼 임기 5년에 집권 1년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집권 초부터. 집권 1년차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집권 1년차에 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계획적인 어떤 계획은. 가장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집권 1년 때가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 1년차에 모든 어떤 대부분의 중요한 계획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되면 그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획이라도 행정부만, 정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국회, 그 집권당이 보조를 해줘야 돼. 법안으로 돼. 법안으로 돼. 법안으로. 계획은.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을. 그걸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 그 집권당이, 여당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연기되고 있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언론개혁, 제대로 나온 법안이 있습니까?
그 내란 특별 재판부도 기껏 뭐 어디 안에 이제 법사위 통과했고 빨리빨리 해라. 얼마나 그걸 빨리 해라고 그래 했는데도. 그래, 이번에 그 중앙위원회 그 부결을 계기로 우리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좀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진영, 즉, 우리 민주당의 어떤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떤 김어준의 팬덤, 그게 참 지금 그게 폐해가 되고 있어요. 응? 결국 김어준의 팬덤 때문에, 응? 결국 정천대가 대표가 됐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무지성 무비판으로 무조건 뭐 김어준이가 밀어주면 뭐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응? 김어준이가 밀어주는 정치인은 무조건 그 지지하는 팬덤들이 무지성 무비판으로 그냥 막 무조건 빨아주고 지지한다니까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응? 물론 그때는 이제 몰라갖고 또 찍어준 사람도 있죠. 뭐 정청래가 뭐 법사위원장 잘 수행했다 이래갖고 그거 보고 또 찍어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어떤 진면목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정청래에 대한 4개월 동안의 그 대표 수행 과정에서 정청래의 어떤 진면목이 나왔잖아요. 자질이 없잖아, 자질. 능력이 없잖아, 대표로서의. 그 대표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신 좀 차려야지. 설령 그때 정청래 찍은 분들도, 응? 그러니까 뭐 내년 뭡니까? 8월달이 1년인데, 1년 이제 임기는 보장이 있는데, 그 1년을 보장해야 되는 겁니까? 응? 그런 뭐 어떤 개소리 좀 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는 그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는 정청래가 물러나야 됩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은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은 만약 지난 8월달에 정청래가 안 되고 박찬대가 당 대표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어떤 현재 민주당 모습이 아닐 겁니다. 별 문제 없이 원만하게 민주당을 이끌 거예요. 만약에 박찬대가 그 대표직을 계속 지금 많이 걸리갖고 대표대학 수행을 하고 있었다면은 별 문제 없이 민주당을 잘 이끌었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어떤 대통령실하고 어떤 보조 케미도 잘 맞고, 물론 뭐 이런 뭐 이야기만 소용없죠. 뭐 지나간 거지만 그건 아쉽다는 거죠. 그때 좀 제대로 그 뭐 당원들 지지자들이 제대로 어떤 인물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거라도 뭐 앞으로 우리 당내 선거든 밖에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물에 대해서. 과연 진짜 이 사람이 인물인가? 훌륭한 사람인가? 제대로 어떤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한 겁니다. 결국 뭐 윤석열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언론이나 레거시 언론들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기에 쏘아 넘어가갖고 윤석열 찍어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좀 더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찾고 진짜 이게 어떤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찾아봤으면은 찍어줄 수 없는 거죠, 윤석열이를. 얼마든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인으로 레거시 언론에 의존 안 해도 자기가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찾을 수 있잖아요. 정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된 정보를. 그냥 당내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이제 검증을 해보고 파악해보고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인물인가 파악하고 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뭐 김호준이나 이런 대형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 가스라이팅 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청래가 스스로 이래 물러나면 최고 좋은, 최고 좋은 건데,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성품이나 성령을 볼 때 스스로 자기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에 해를 끼쳤다. 나의 어떤 현재의 능력으로서는 당을 훌륭하게 못 이끌 자신이 없다. 그냥 스스로 물러나면 참 좋은데, 그분이 그래 하겠습니까? 예? 기대 난망이죠. 그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중앙위원회 부결 사태로, 부결 결과로 정청래를 이제 움직이고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정청래가 한패가 돼갖고,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응? 그 친문 적폐 뜰거지들, 김어준 세력들, 김어준 팬덤들, 그리고 또 조국 등, 응? 반 이재명 세력들 있잖아요. 반 이재명 세력들. 예?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정청래 뒤에 뒷배라고 뒷배. 그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어준이고, 거기에는 문재인도 포함될 거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업무를 꾸밀 겁니다. 정청래 뒤에서 또 숨어서 무슨 또 계획과 업무를 계획할 겁니다. 순순히 이 사람들이 물러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정청래를 앞세워갖고 민주당을 완전히 접수하고 저것들의 세력, 응? 이재명 대표 체제한테 뺏긴, 이재명 친명한테 뺏긴 민주당을 저가 완전히 다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물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움은 계속 된다는 거죠. 이들과의 싸움은 투쟁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바라는 우리 깨있는 깨시민들, 진정한 이재명 지지자들, 당원들은 계속 이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포기 안 할 겁니다. 계속해서. 결국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은 국민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일한 뒷배는 국민이다. 레거시 언론들이 지금 도와줍니까? 언론이 도와줍니까? 이재명 정부를. 지금 특히 조선일보는 굉장하다. 이재명 정부 연일 까고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느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언론이 별로 없어요. 기존 네가지 언론 중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들이다. 그러고 또 유튜브 쪽에서는 친명 유튜브들, 대형 유튜브는 거의 없지만 중소형, 좀 약한 구독자가 적은 그런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주로 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세력들, 그리고 당원들, 깨어있는 당원들, 이재명을 진짜 진정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당원들, 그분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결국 지켜야 돼요.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난관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걸 우리가 그 난관에 봉착하지 말고 뚫어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지켜놔야 되고 이재명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대표실 때도. 결국 기울어지는 운동장, 언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지지자들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한 번 더 댓글 쓰고 한 번 더 좋아요 누르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에도 이래 당원들이 어떤 댓글이나 좋아요 누르고 같이 우리 일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투쟁을 했기 때문에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이번에 정청래 강경철에 대해서 그게 통한 겁니다. 일반 당원들이 그런 힘이 모여가고 결국 중앙위원회 부결을 이끈 겁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그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중앙위원들도 그걸 다 어떤 당원들의 어떤 진정한 뜻을 알고 부결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언론이 돼야 된다.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로 댓글 더 달고 좋아요 누르고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을 지키는 거다. 오늘 어쨌든 그 정청래의 꿈이 깨졌다. 계획이 무산됐다. 연임 꼼수가 완전히 끝장났다. 어쨌든 우리가 승리했다. 결국 이 승리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재명 정부도 결국 성공할 것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순수한 진정한 지지자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